하고 나서 자식들 엄청 혼내요. 너 때문에 내가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 사이도 더 벌어지고 이도 시리고 더 이상 나 안 한다. 안녕하세요. BK렌탈의 윤보근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뜨는 거 봤어요. 제가 직접 실물을 보지는 않았는데 쓸 수는 있겠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파워를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초음파가 너무 세면 아무래도 좀 자극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초음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울 보면서 하다 보면 제대로 다 안 될 때가 많아요. 치과에서 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되지는 않겠죠. 저도 집에서 가끔 제 손으로 스케일링 할 때 있거든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스케일링을 한다는 건 첫 번째 초음파 기계로 먼저 큰 치석들을 다 떼어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핸드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조그마한 손으로 쓰는 기구를 가지고 남아있는 병든 조직이나 아니면은 남아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치아를 깎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슈퍼맨인가? 그래서 치아 자체가 깎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문이 치아 사이가 벌어지나요? 그랬는데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들, 자식들이 꼭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세요, 이거 중요하다고 해요 해서 자식들이 비용까지 들이면서 이제 치과로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댁에 가셔서 자식들 엄청 혼내요. 너 때문에 내가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 사이도 더 벌어지고 이도 시리고 나 다시 이 다 베렸다, 더 이상 나 안 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치아 조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치석이 뭐냐,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치석은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단순히 이에 돌 끼는 게 치석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플라그 그러죠. 그 플라그라는 건 뭐냐면 세균 덩어리들, 입안에 있는 상피 세포들이 좀 떨어졌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엉겨 붙어 있는 주 성분은 이제 세균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에 다 끼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속에는 항상 세균이 살아요. 이 세균들이 수명이 짧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내 입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에 달라붙은 그 플락들이 내가 먹는 물 또는 음료수 또는 침, 이런 것들에 있는 칼슘 성분들이나 미네랄 성분들하고 이렇게 침착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서 그게 잇몸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게 치석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스케일링으로 돌아가면,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그걸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데 치석 자체가 뭐 감염이나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지만, 이 치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치석에 이제 플렉들이 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잇몸에 감염을 일으키고 걔가 이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면 잇몸 붓죠. 근데 이런 데 다치고 염증 생기면 붓잖아요. 잇몸도 똑같아요. 이렇게 부어요. 그럼 스케일링을 했다. 그럼 스케일링을 해서 싹 제거를 했어요. 깨끗이.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하고 이 사이에 부어있던 잇몸이 쭉 가라앉으니까 이가 마치 벌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가 시리냐. 잇몸이 부어 있어서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잇몸이 가라앉으니까 내 이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게 당연히 시리죠.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왜 문제냐.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붓기만 하면 좋은데 염증이 있으면 잇몸뼈는 녹아요. 잇몸은 이만큼 부어 있는데 잇몸뼈는 점점 녹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가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걸 풍치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정자 앞에서 뭐 인절미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나 이제 이런 거 못 먹어, 이제 풍치 걸렸어 그러시거든요. 그때 풍치 걸린 게 아니고 나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 풍자를 써서 풍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스케일링을 하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고 그동안에 염증 때문에 잇몸뼈는 이미 녹아있고, 그러니까 이하고 이 사이가 더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가 시리고 이가 더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실은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염증이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한번 녹은 잇몸뼈는 다시 재생되지는 않아요. 굿 퀘스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안에 항상 세균이 살아요.
내가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치실을 아무리 잘해도 세균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세균들이 항상 딱딱한 치석이 돼요. 대신 치석이 쌓이는 양을 줄일 수는 있어요. 이를 열심히 닦아서 세균 수 자체를 줄이면 치석이 그만큼 덜 쌓이겠죠. 하지만 100% 완전히 세균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깨끗이 설거지를 했어. 그걸 다시 설거지물에다 넣었다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워지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까? 스케일링은 그냥 우리들이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건강을 관리하는 건 환자분 본인이니까 이를 더 열심히 잘 닦으세요. 한국에서 스케일링 하는 거하고 캐나다나 또는 북미 쪽에서 스케일링 하는 거하고 좀 제가 와서 보니까 살짝 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울트라사운드, 그러니까 초음파 기계로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하는 스케일링, 한국의 의료진으로 볼 때 약간 초보적인 잇몸 치료 수준까지를 스케일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잇몸 밑에 숨어있는 치석들까지 다 일일이. 그래서 이제 딥 클리닝이라고도 하거든요. 한국의 스케일링과 여기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이제 시골로 의료 봉사 같은 걸 가요. 그럼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스케일링해서 뚝 떼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아래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치석이 병풍처럼 쫙 붙어 있다가 그게 툭 떨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싫어하시고, 아니, 예전에 내가 이렇게 혀로 만질 땐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돼? 그러거든요. 전혀 치아를 보호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보통 40대 이후가 되면 충치에 대한 면역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40대 이상 넘어가면 충치보다는 잇몸병이 더 많이 생겨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들이 점점 쌓이고 그것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고 하는 나이가 이제 40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치석이 끼어 있어서 이 치석이 치아를 보호해준다? 아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 집에서 열심히 잘 닦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반드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과 클리닝을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